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이제 또 뭐 국내 4경기에다가 챔스 2경기 있죠. 그래서 이렇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뭐 경기가 뭐 별로 없잖아요. 그래서 어제처럼 이제 금액을 좀 낮게 가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좀 낮게 가는 게 낫지 않나? 뭐 별점도 뭐 그렇게 드리기도 했고 그것도 좀 참고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어제 경기는 뭐 한국 마인도 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우리도 뭐 그냥 이겨주고 뭐 근데 밀란이 마인은 무슨 이기지도 못하네요. 어이가 없긴 하네. 요게 아쉽죠. 여기 아쉬운데 그래도 뭐 주말도 잘 됐고 오늘도 다시 콜라님 잘 별풍선 먹어보도록 100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바로 갈게요. 오늘 축구가 2경기밖에 없어서 그냥 국내까지 또 다 해드리도록 할게요. 2경기 꼴랑 하면 영상이 허전하잖아. 요메이 하루님 안녕하시고 오늘 픽 좋아 보이냐고요? 방금 말했잖아요. 어제랑 뭐 비슷한 느낌이다. 그냥 뭐 평소보다 좀 금액을 그냥 낮게 가시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. 됐죠?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갈게요. 현캐 대 선보. 음, 현캐 대 선보. 자, 이 경기 일단은 지금 뭐 항공이 우승을 했기 때문에 현캐가 뭐 의미가 없습니다. 뭐 끼케야 정규리그 마지막 홈 경기. 근데 어차피 저기 위에 올라가서 풀업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마지막 홈 경기는 아니죠. 진짜 만 경기는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뭐 정규리그 그냥 마지막 홈이라는 거 그거. 근데 뭐 토트넘 감독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. 뭐 마지막 홈 경기가 정규리그 나발이고 어차피 뭐 심지어 이제 나가리 되는 경기도 대충 했기 때문에 그게 의미 없다. 그리고 이제 누구 전광인이 이제 부상으로 빠졌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뭐 오레월, 허수봉, 그다음에 홍동선, 뭐 김선우, 뭐 이런 애들 나오겠죠. 혹시 지금 후원하면 내일 느바까지 나오냐고요? 제 방송을 처음 보시는 것 같은데 올 시즌에는 저는 느바를 하지 않습니다. 왜? 그것도 수도 없이 말했는데 너무 피곤해요. 혼자서 어떻게 느바랑 축구랑 뭐 야구랑 배구랑 어떻게 다 하노? 어떻게 경기를 다 봐? 힘들다. 못해. 그래서 느바는 없습니다. 그래서 뭐 오늘 하는 거 야구, 농구, 배구, 축구. 근데 야구는 주고 싶어도 배당이 안 떠가지고 뭐 분석할 수가 없다. 됐죠? 칭이쭈니님 별풍선 100개 그 감사합니다. 찐이쭈니님 2주에 한 번씩 준다. 힐도 2주에 한 번씩. 1주에 한 번씩은 좀 오바다. 열혈도 아닌데 자꾸 가져갈라 너 안 된다. 몰라리드님 몰라리드님 별풍선 100개 안녕하시고. 감사합니다. 코멘트 중에 죄송하면 유튜브 그냥 별점표 2번째까지 몇 개 드리면 되냐고요? 그거는 이제 유튜브 멤버십은 그 뭐야 그 레오님 레드벌룬 구독자 10개 감사합니다. 혜택 똑같은 거 그거 하려고 그거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프리카는 하루에 일단 끊어. 100개예요. 하루에 100개고 뭐 유튜브로 보여드리지 않고 아프리카에서 하면 아프리카로 보여드리고 유튜브에서 하면 유튜브에 보내드려요. 그래서 일주일 500개, 한 달 1800개. 뭔 말인지 아시겠죠? 축구까지 내 축구까지요. 자, 그리고 이제 하도록 할게요. 그래서 뭐 이런 애들이 나오겠죠. 근데 당연히 정강인이 뭐 공격은 그렇다 치지만은 수비에서 그 지표들이 상당히 좋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이 당연히 오늘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봐요. 이 둘이가 당연히 정강이의 목을 이제 물론 해줄 수도 있죠. 그냥 평균적인 이제 데이터 값을 생각하면은 좀 못 빈다는 거 사실. 그리고 형케가 어차피 뭐 이제 이 확정이기도 하고 우승도 못 하고 토테움 감독도 그리고 안 썼던 애도 존나 갑자기 돌리고 갑자기 또 안 썼던 입에 뭐 허스봉 또 갑자기 미들 블로커 나오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. 아무튼 오만 이제 잡다한 걸 다 할 수 있다. 그래서 좀 형케에 대해서는 어, 판가름할 수가 좀 없다. 반대로 이제 선보는 이제 뭐랄까 형캐 상대로 올 시즌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죠.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. 그 부분에 있어서 후인정 감독이 그래도 자존심이 있다면은 올 시즌 한 번도 못 잡은 거 정규 리그 내에서는 한 번도 못 잡았잖아요. 잡으려고 좀 애쓸 겁니다. 그래도 뭐 선보가 떨어지고 다 했지만은 그래도 한 시즌 내내 계속 맞물리면 자존심이 상하잖아. 그리고 이제 손부가 형캐와 이제 경기했을 때 보면은 거의 다 이제 처음에는 그 누구 레오네님 별풍선 100개 그 뭐야 감사합니다. 뭐야 걔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. 그리고 또 니콜라 그 인간 있을 때 또 못했고 그리고 이제 비에나가 들어오면서 조금 상승세를 갔죠. 근데 중요한 거는 비에나랑 손발을 맞췄을 때 황태기가 계속적으로
뭐 부상으로 빠져나가고 안 나오기도 하고 뭐 세트 중간에 나가고 상태들이 별로 좋지 않았죠. 좋지 않았던 그런 부분. 근데 지금은 잘 뛰고 있잖아요.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힘을 내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. 물론 이제 비에나라는 용병이 단신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여타 용병보다 이제 키가 작기 때문에 또 형캐가 이 센터 이 미드 블로커들이 확실히 뭐 연륜미도 좋고 다른 타 팀에 비해서 밀릴 부분도 딱히 없죠. 그런 부분에서 좀 고전을 하긴 해요. 유효 블럭도 좀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그걸 이제 블러커들을 비껴치려더니 이제 범실도 많이 나오고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선보가 오늘 이제 형캐 상대로 충분히 뭐 솔직히 이긴다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 세트 이상은 좀 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뭐 뭐랄까 형캐가 지금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. 분위기가 안 좋잖아. 지금 3대0 3대0 내리 뭐 연달아 쳐맞고 있는데 거기다 이제 그래도 나름 홈 경기 정규리그 마지막인데 이거 하고 좀 쉬잖아요. 그런 부분도 있고 분위기도 좀 돌려야 되고 이 경기도 좀 치열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그래도 뭐 형캐가 분위기를 좀 돌려야 되니까 마지막에 간 다음에 형캐 승하고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. 오버사이드. 약간 치열하게 갈 것 같다. 근데 마지막에는 그래도 형캐가 그래도 그 이제 남은 경기가 남아 있잖아 위에 플레이오프. 근데 계속 3대0 3대0 또 뒤지고 정강이 넘는 부분을 이제 뭐 메꿔줘야 되는데 경기를 계속 세우려고 하겠죠. 이 경기는 뭐 형캐 승이 오버 볼게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퍼 대 이제 도공. 요 경기 뭐 길게 말할 게 뭐 있어요. 니아리드 뭐 바이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워밍업 중에 있는 이 백업 애들이 뭐 좀 쓴다고 했죠. 뭐 좀 쓴다 했으니까 나와주면은 지금 1군 애들도 존나 뭐 좀 그래도 작년보다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인데 거기에 백업이 나온다. 사실상 뭐 2군급인데 다른 팀에서도 뭐 3군급 느낌 아닙니까? 뭐 번갈아 가면서 나오기도 하고 세터도 뭐 지난 경기도 그렇고 이고은 세터가 그래도 뭐 믿을만 하잖아요. 믿을만 한데 그 누구 그 이름 기억이 안 나. 사랑인가 뭐시인가 박사랑인가 아무튼 걔 이제 쓴다고 하고 호흡도 안 맞고 그리고 반대로 도공은 지금 무조건 점수를 계속 따야 돼요. 3점 이상씩. 왜냐면은 이제 3점 안에 들어오면은 준프롭이 열리잖아요. 그래서 그거 하고 또 현관이랑 붙으면은 또 체력적인 손해도 있고 뭐 열심히 빡시게 해야겠죠. 그리고 최근에 그래도 연승 다시 구간 타고 있고 뭐 이런 애들 뭐 빠진 애다가 백업까지 같이 쓴다는데 뭐 도공 마인승 하겠죠. 그다음에 당연히 언더까지 볼게요. 이거는 물론 이제 3세트 내에서도 오버가 뜰 수 있긴 한데 당연히 확률적은 여기가 낮죠. 근데 배당이 좀 낮으니까 요걸 뭐 가져가시면 리스크는 좀 있다. 근데 뭐 개쳐버릴 것 같습니다.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모비스 대 가스. 자, 이 경기 일단은 뭐 일정 자체는 모비스가 조금 불리하죠. 뭐 하루 정도 더 빨리 경기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. 그리고 이제 맞대결에서는 모비스가 뭐 7점 차 승리를 가져갔고 그냥 올 시즌 생각하면은 가스 상대로 모비스가 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그만큼 뭐 올 시즌 가스만 만나면은 거의 공짜로 이제 승리를 계속 가져갔던 그런 부분. 뭐 물론 이제 이우석이 빠진 부분, 그 다음에 이제 또 장재석이 이제 아마 안 나오겠죠. 지난 경기도 그렇고 아직 돌아올지 안 돌지 모른다라고 말했고 이런 부분이 좀 누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근데 최근에 이제 모비스가 맞대결했을 때도 이우석 한 11분인가 뛰었죠. 그때 뛰고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장재석은 뭐 23분 뛰고 뭐 도움을 이제 준 그런 부분들이 많긴 한데 그래도 가스 뭐랄까 가스는 사실상 희망도 없어요. 그냥 즐거운 농구를 지금 하고 계시고 계속 그렇다고 해서 꾸준히 뭐 잘 나가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보면 이제 4쿼터에 똥을 많이 싸고 지난 경기에 이제 KT전 기적에 이제 4쿼터 잘하긴 했는데 평균적으로 봐도 막판에 이제 클러치 상황에서도 뭐 안 되고 결국엔 대성이 아니면은 그 용병 누구 그 인간 믿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런 클러치 능력에서 뭐 좀 떨어지는 부분 보여주고 있고 모비스는 아직까지 물론 이제 2위까지는 좀 뭐 물론 갈 수도 있는 그런 단계이기도 하고 뭐 창원이랑 엄청 승차가 벌어진 것도 아니기도 게임 차가 뭐 많이 딸리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충분히 뭐 그래도 2위까지도 갈 수 있다 생각하고 뭐 잡아줘야 될 경기 잡아주지 않을까 상상적인 부분이 좀 크기다 생각하고
모비스 승. 그다음 기준점 대비는 오버 볼게요. 오버 보는 이유는 결국에 그래도 뭐 최근에 보면은 가스의 득점력이 많이 올라간 것도 사실이고 모비스도 평균적으로 지금 80점 다 찍고 있죠. 근데 기준점이 160점대 초반이면은 이런 게 오버사이드 뭐 보셔도 될 것 같다. 그리고 네 번째, 자, 이 경기 일단은 이 경기는 삼성생명이 초반에는 잘했죠. 지난 1차전은 근데 역전 당했다. 근데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. 아, 역전 당했네. 그럼 또 분위기도 넘어왔네. 오늘도 썸이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, 그리고 뭐 10점 차로 졌으니까 뭐 프렌했다가 갑자기 0마인까지 해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뭐랄까, 일단은 이 경기 자체에서 가장 좀 뭐 믿음이 안 가는 부분은 결국에 썸의 원정이죠. 원정. 썸이 이제 원정만 가면 올 시즌 승률만 봐도 거의 뭐 패급 수준이에요. 패급. 진짜 홈과 원정이 너무 차이가 나는 그런 팀이기도 하고, 반대로 삼성생명은 홈에서 승률적인 부분이 확실히 낮고, 그 지난 경기를 이제 돌이켜 보면은 그 전파계 승님이 말한 것처럼 3점을 제가 말했잖아요. 그때 이제 이 경기 설명하면서 말했잖아. 썸이란다. 최근에 이제 삼성생명이 3점을 좀 많이 쏜다.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계속 보여줬다. 근데 지난 경기에서는 뭐 3점이 아예 안 들어갔는데 우째이기노 져야지. 근데 3점이 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리드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역전 당해버렸죠. 근데 오늘 3점이 그 정도까지 안 터지겠어요. 확실히 홈에서의 득점력이 더 나은 그런 부분도 있고, 뭐 홈에서의 이 3점 야투감도 더 나은 부분도 있고, 그 외곽이 좀만 더 좀 더 이제 보태준다면은 충분히 삼성생명이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. 단지 그 부분이 진짜 아쉬웠을 뿐이지. 그리고 물론 그때 경기도 말했지만 리바 싸움에서는 결국에 신장 사이즈 밀릴 수밖에 없어요. 골밑에서의 그 우위적인 부분은 결국엔 썸이 가져가니까. 그래서 이 경기는 솔직히 그날 경기 진짜 외곽이 어떻게 빵개가 들어가냐. 물론 뭐 총 합쳐서 뭐 15개 뭐 이상 이렇게 던진 건 아니긴 한데, 그래도 한두 개는 들러졌어도 프레는 했겠다. 이 경기는 지난 경기 생각하면은 오늘 충분히 프랜승 해주지 않을까. 썸이 이제 또 원정이기도 하고 삼성 또 홈이기도 하고. 그리고 기준점 대비는 이제 오버 사이드 볼게요. 아까도 말했지만은 물론 지난 경기 뭐 120점대 찍긴 했어요. 이 경기도 3점 좀만 터졌으면 충분히 오버도 됐을 가능성도 매우 높죠. 매우 높기도 하고. 그리고 두 팀이 맞대결 했을 때 기본적으로 뭐 130점대 이상은 거의 다 찍었어요. 뭐 최근에 이제 경기만 그렇지. 이 경기는 삼성 프렌의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.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챔스죠. 맨시티 대 라이프치. 맨시티는 딱히 없고, 라이프치는 뭐 은kun쿠, 그 다음에 슐라거, 그 다음에 블라시는 뭐 계속 결장하는 키퍼고, 그 다음에 이제 디알로 결장. 자, 이 경기 일단은 뭐 맨시티 딱히 없고, 라이프치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지난 경기 다니 올모가 복귀를 했다.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. 근데 오늘 경기에서도 그 감독 이제 코멘트 보니까 20분에서 30분인가 뭐 그 정도 못 뛸 수 있다라고 말을 하던데, 아무튼 뭐 후반에 뭐 교체용으로 나오겠죠. 그 부분에서도 좀 전력적으로 좀 약해지기도 했고, 그 다음에 그래도 뭐 쏠쏠히 썼던 슐라거 마저도 부상으로 빠졌죠. 1차전에는 이제 슐라거가 나왔죠. 근데 이제 빠지는 부분, 그냥 결정적인 측면도 좀 안 좋은 게 라이프치 1차전에 1대1로 비기긴 했지만은 그래도 뭐 맨시티가 원정이어도 꿀리는 경기 아니었고, 뭐 좀 더 점유율 더 많이 가는 경기를 보여줬고. 근데 그때 경기가 그거였죠. 맨시티 패배, 진짜 무능한 그 부분을 보여줬던 경기. 무교체 게임. 교체가 하나도 없어. 어떻게 끝까지 믿고 가냐 그거를. 뭐 초반에 이제 한 골 넣었다고 믿고 계속 가나. 좀 중간중간 변화를 줘야 되는데 교체를 한 명도 안 했단 말이지. 그래서 욕 존나 처먹었지. 이제 생각을 하겠지, 욕을 처먹기 때문에. 그리고 맨시티가 물론 항상 챔스에서 무너지는 부분을 보여주긴 했는데, 라이프치 상대로는 충분히 뭐 압도적인 공격적인 측면도 결국에는 둘 다 컬러적인 부분이 생각하면은 그래도 뭐 비슷한 약간 느낌도 들고, 맨시티가 더 파괴력이 더 강하고 또 홈이기도 하고, 라이프치도 실질적으로 뭐 요새는 이제 괜찮은데 원정 경기력이 확실히 홈보다 떨어지는 팀이기도 하고, 뭐 결정적인 누수도 좀 안 좋고, 요 경기는 그래도 맨시티 승을 보는 게 맞지 않나. 1차전에서 이 무능함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변화된 모습을 또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. 그리고
기준점 대비는 오버 볼게요. 오버. 이 경기는 뭐 1대1로 비기고 와서 한 골 넣고 이제 지켜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, 내가 봤을 때 한 골 넣는 순간부터 둘 다 뭐 강제로 이게 원래 이제 하지 않았던 수비 전술 이런 거 뭐 쓸 일이 저는 없을 거라 봅니다. 원래 이제 어차피 이제 마지막인데 지들이 썼던 거 써야지. 한 골 넣으면 우리도 이제 빡세게 달려간다. 그런 느낌으로 가겠지. 뭐 서서히 간 보면서 그런 경기는 전술적으로도 좀 안 먹기도 하고 달려줄 경기라고 봅니다. 그래서 한 골 터지면은 뭐 난타전이 되지 않을까. 그럼 여섯 번째 포르투 대 인테르 하도록 할게요. 기록식이요.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기록식 오늘 표에 적어놨습니다. 곰돌이 표에 선생님 적어놨다.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끝나고 추천 채워주시면 알려드릴게요. 쪽지 기록식은. 부탁드려요. 공돌이님도 감사드리고. 추천 몇 개? 260개니까 260명이니까 200개까지만 받을게요. 200개 채워주시면은 오늘은 기록식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포르투는 이제 오타비오 결장, 그리고 주앙 마리오가 결장이죠. 그래도 짬밥 있는 중앙 마리오 결장이고, 에반 일소는 뭐 미정. 인테르는 뭐 슈크림 미정이고, 고센스 결장이죠. 포르투가 전력적으로 오늘 좀 좋지 않아요. 왜? 일단 풀백에 마리오도 빠지고 무릎 부상으로, 오타비오는 퇴장으로 뭐 빠지는 그런 부분. 뭐 결국에는 손해죠. 풀백과 이제 삼선의 이제 중앙 미드필더, 측면 뭐 할 수 있는 이제 오타비오, 중미 뭐 측미. 근데 측미로 보통 나오죠. 그런 부분도 마이너스고, 주축 두 명 빠지고, 에반일손도 뭐 공격수 지금 뭐 페페 그다음에 타렘이 나오긴 한데, 에반일손이 이제 나올 때도 있었죠. 챔스 조별리그 할 때. 그래서 옵션적인 부분도 그렇고, 물론 이제 얘는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미정이니까. 인테르는 슈크림이야 뭐 계속 빠져 있었고, 리그에서 없이 지금 잘 맞춰주고 있죠. 지난 이제 1차전 맞대결에는 슈크림이 나오긴 했는데, 없어도 뭐 센터 자원 많으니까 고센스는 딱히 필요 없죠. 요새 맨날 교체로 나오고. 그래서 결정적인 노스도 포르투가 별로 좋지 않다.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죠. 인테르 요새 뭐 세리에만 봐도 경기력이 별로 좋지 않다. 최근에 뭐 스페치한테도 지기도 하고. 반대로 포르투는 뭐 포르투갈 팀답게 홈에서 뭐 더 깡패적인 부분 보여주고 있고, 뭐 승리 존나 이어가고 있고, 거의 뭐 최근 한 경기 다 잘라보면은 홈에서 또 무승부가 없었다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만 승패로 갈린다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, 뭐랄까 이 두 팀이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색깔도 비슷해요. 뭐 포르투가 물론 자국 내에서는 뭐 골을 좀 받고 하긴 하는데, 이런 챔스 리그만 오면은 그 압도적인 부분이 좀 많이 떨어져요. 결국에는 밸런스 약간 중심하고 있고, 인터밀란도 마찬가지고. 그리고 특히나 인자기 이 인간이 또 중요한 경기는 한 골 넣고 잠그는 경기도 존나 해. 이 인간도 보면은 백스리 쓰고 양쪽 측면에 이제 윙백들 5백으로 전향해갖고 존나 지옥 같은 수비, 축구 존나 늪축구 막 할 때 존나 많고. 그리고 어차피 1차전을 극적으로 이제 루카쿠가 한 골 넣고 이겼기 때문에 그냥 비긴다는 마인드로 뭐 라인 내리고 존나 할 수 있어요. 그냥 역습 뭐 이런 거 한번 노릴 수 있고. 그런 거 생각하면은 포르투가 아무리 홈이라고 해도 인테르 상대로 좀 버겁지 않을까. 직전 경기도 사실상 뭐 약간 계속적으로 수비에 고전을 했던 그런 부분도 보여줬고, 그렇다고 해서 뭐 인테르를 또 쉽게 믿을 수 없는 팀이긴 하죠. 또 심지어 홈도 아니고 원정이니까. 근데 이제 인테르가 역배잖아요. 그러면은 프레임 찍어보시면 좋지 않을까. 그리고 기준점 대비는 뭐 말이 필요 없잖아요. 아까도 말했지만 언더 봐야죠. 두 팀의 색깔적인 부분도 비슷하고, 밸런스 약간 중요시하고,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포인트는 뭐 인테르가 이 엔사기 감독이 결국에는 늪축구를 또 시전할 수 있어요. 이런 중요한 단판성 경기에서는. 이 경기는 인테르 프렌의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,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,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.